리포트 형식으로 종목을 분석해보는 보고보고 리포트 시간입니다. 월요일 이 시간 종목 얘기 풀어갈 분은 한국투자증권 서초종합PB센터 길건우 FC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리포트 보고 오늘 자세한 종목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는지 함께 보시죠. 드디어 기회가 왔다. 지금이 담아야 될 때. 하이브입니다. 네, 그 목소리라면은 지금 담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하이브가 맞아요. 고점 대비 좀 많이 네. 빠지기는 했습니다. 근데 엔터 업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지는 못해서 네. 괜찮을까 싶은데요. 엔터 네. 업계 분위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금리 상승기에 맞물려 가지고 다른 성장주들이 타격을 받을 때 엔터주가 같이 타격을 받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앨범 판매량도 그렇고 매출도 그렇고 엔터주가 사실은 나쁘지가 않거든요. 뭐 다른 것보다도 이제 뭐 올해 키워드가 사실은 이제 콘서트 재개가 작년부터 말이 나오기는 했지만 일부 지연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엔터주가 조금 갈까 말까라는 고민들이 더 많으셨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다만 뭐 2분기 넘어가면서 뭐 메타버스나 NFT 관련된 이슈들이 분명히 부각이 될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직접적인 수혜를 엔터주가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를 분기별로 본다라고 하면 1분기가 사실은 조금 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엔터 4사 주가들을 보시면 지금 저점에 거의 다다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보면 많이 이렇게 물리신 분들이 많은데 고점 찍고 지금 정말 많이 내려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살짝 반등을 하려고 하고 있고, 다른 엔터사들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를 기점으로 이제 업황 자체가 사실은 조금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3분기 넘어가면서 리레이팅 돼서 4분기 되면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보다도 저희가 콘서트 재개가 안 됐다라고 감안을 하더라도 사실은 아티스트 매출들은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4대 기획사 앨범 판매가 총 5,800만 장인데 재작년도 20년도 대비하면 20년도가 2,600만 장 팔렸거든요. 대비하면 125%가 증가를 한 수치예요. 사실 콘서트는 재작년도 마찬가지고 작년도 마찬가지고 오프라인 콘서트는 실질적으로 일어난 것들은 없거든요. 그에 비하면 앨범 판매량은 정말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4사 기준으로 보면 SM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NCT가 작년 기준으로 할 때 한 해 동안 앨범을 가장 많이 판매한 아티스트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NCT나 에스파를 활약이 조금 있어서 SM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00% 가까이 앨범 판매량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이브 JYP, YG 엔터 같은 경우에도 평균적으로 100% 정도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업 자체가 좋지 않아서 아니면 엔터 섹터 자체가 좋지 않아서 못 간 거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시장 매크로적인 요인 때문에 맞아요. 좀 주가가 많이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 뭐 엔터 4사가 대표되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하이브를 또 콕 집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하이브를 네. 콕 집은 이유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브가 사실은 처음에 상장할 때도 기존의 다른 엔터사가 경쟁사가 아니고 네이버나 카카오 이렇게 얘기가 조금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 4분기 실적부터 본다라고 하면 분기 최대 실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매출액은 거의 한 4천억 가까이 되고요. 영업이익은 뭐 마찬가지로 50% 신장한 정도 수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4분기 때 LA 콘서트가 사실은 조금 있었어 가지고 매출이 아마 발생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되고 있고, 또 이제 그룹사 중에 세븐틴이라고 있습니다. 뭐 앨범이 200만 장 넘게 팔려서 사실은 여기에서 조금 실적이 굉장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사실 항상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너무 BTS에 몰입이 돼 있다. 라는 게 항상 뭐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BTS의 매출 비중이 19년도에는 97%에 달했어요. 그러니까 1인 뭐 거의 기업 같은 느낌까지 들기도 했는데, 20년도에는 85%, 작년에는 60%까지 많이 줄었거든요. 근데 왜 줄은 이유가 뭐냐면 양질의 다른 IP들, 그러니까 아티스트를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9년도는 소스뮤직이라고 이제 자회사를 따로 했고요. 그다음에 20년도에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세븐틴이 소속된
플레이디스 엔터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는 조금 이슈가 많이 됐었죠. 이타카 홀딩스라고 미국의 저스틴 비버랑 아리아나 그란데가 소속돼 있는 홀딩스를 인수를 하면서 레이블 자체를 굉장히 넓히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BTS가 미필입니다. 다. 그러면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아마 군입대 얘기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때를 대비를 해야 되는 것들을 사실은 너무 잘하고 있고요. 좀 재밌는 수치 중에 하나가 20년도 글로벌 레코드 뮤직 매출 탑 10이 있더라고요. 수치가. 근데 1위가 BTS고요. 8위가 아리아나 그란데고요. 10위가 저스틴 비버입니다. 10명 중에 3명을 하이브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직접 매출이라고 하면은 콘서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간접 매출이라는 게 이제 콘텐츠나 IP 뭐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간접 매출 비중이 하이브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콘서트 재개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타격은 사실은 가장 적게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른 것보다도 이제 하이브의 기본인 위버스 다 알고 계시죠? 이 위버스에 사실은 가입 회원들만 볼 수 있는 콘텐츠도 있고요. 그다음에 굿즈 구매 기회도 그들한테만 주는데 사실 여기에는 BTS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블랙핑크, 뭐 위너, 세븐틴 굉장히 많은 아티스트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수치가 거의 한 30%, 40% 계속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월간 사용자 수라고 얘기하는 수치가 거의 3분기 기준으로, 4분기는 아직 수치가 아직 안 나왔는데 3분기 기준으로 한 640만 명 정도가 한 달에 사용을 한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시너지가 사실은 메타버스랑 NFT랑 합쳐졌을 때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이라이브라고 아실 텐데 작년 1월 달에 사실은 경쟁자거든요. 브이라이브가. 근데 인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뭐 1분기나 2분기 넘어갈 때쯤 통합된 플랫폼을 선보일 예정인데 사실 위버스는 텍스트 위주였고요. 브이라이브는 영상 위주였거든요.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시너지가 조금 더 극대화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추가적으로 웹툰, 웹소설, 뭐 게임, 패션, 뷰티 뭐 사실은 안 들어가는 데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사업 자체가 굉장히 다각화돼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NFT를 저희가 빼놓을 수는 없는데 NFT가 실질적으로 올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서 두 가지는 게임이랑 사실은 엔터거든요. 게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기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기업이 가장 선두에 갈지는 사실은 두고 봐야 됩니다. 근데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위버스랑 브이라이프가 통합 플랫폼으로 또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찌됐건 수요 자체가 이쪽으로 많이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나무랑 손잡고 이제 NFT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하는데 아마 2분기 또는 3분기가 예상되기는 하지만 미국 합작법인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요즘에 최근 들어서 SM에서도 리포트가 나왔었거든요. F2E라고 펜2E. 네, 펜2언이라고 이제 저희가 플레이2언이라고 해서 네. 게임에서 또 이렇게 이슈가 된 단어들이 있었잖아요. 그냥 덕질로 이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정말 거예요. 기발한 단어네요. 네, 근데 정말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 카드라고 하나요? 포토카드? 그게 실질적으로 그 팬들 사이에서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대요. 근데 이 포토카드에 NFT를 부여하고 그다음에 아까 영상 콘텐츠, 무한도전 영상 콘텐츠 일부 클립들이 800만 원 넘는 거 아세요? 네, 굉장히 고가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콘서트 영상이나 덕질하는 영상들이 NFT화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정말 덕질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가져간다라고 하면 하이브가 사실은 지금이 적기인 것 같아요. 정말 이제 저점까지 거의 내려왔다가 사실 반등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두시는 게 저는 나중을 위해서라도 조금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모멘텀이 많은 상황이다. 네. 그리고 주가는 말이 안 되게 좀 빠져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적정하게 보는 그러면은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예요? 정고점일까지는 얘기하기는 사실은 조금 부담스러운 것들도 있어서 네. 뭐 한 2분기, 3분기 때까지는 충분히 38만 원까지는 충분히 터치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봐서 뭐 2차 목표가로 따라 붙으시는 것들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대신에 손절가는 한 26만 원 정도로 조금 더 타이트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장주에 대한 지금 타격이 사실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조금 타이트하게 대응하신다라고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급락한 이유, 펀더멘털도 업황 둔화도 아닌 매크로 환경에 따른 수급 이슈가 배경으로 작용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하이브를 볼 때 좀 가치 있게 볼 만한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성장주로 대표되는 종목이 하이브가 아닐까 싶은데 일단 전고점까지 우리가 다시 주가의 상승을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 가격대가 38만 원이었습니다. 보고보고 리포트 오늘 여기까지고요.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PB센터 길건호 FC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